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STDC 인사이트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한국주니퍼 네트워크스의 임영도입니다. 지난해에는 클라우드와 개방형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프라의 개방성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인텐트 베이스드 시스템에 초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인텐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지능형 인프라가 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명사죠.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빌려다 쓰는 구조인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이 대거 포진되어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 역시 이 장애에서 자유롭지는 못한데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클라우드 장애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장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사화되지 않은 소소한 장애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장애의 공통점은 소프트웨어 버그 등에 의한 장애가 아닌 기반 인프라에 의한 장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레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장애에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반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알파넷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보시는 센츄리 링크는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시작은 캐나다 토론토 남서쪽에 위치한 미시소가의 센츄리 링크 데이터 센터인데요. 외부 연동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BGP 프로토콜에는 플로스펙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 플로스펙을 이용해서 BGP 하이제킹이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운용자의 실수로 잘못된 플로스펙 규칙이 네트워크로 내려갔고 그로 인해서 내부의 일부 라우터가 다운되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경로 정보가 티어 1 피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미노 효과와 같이 다른 네트워크들을 무너뜨리는데요. 결국 이 센츄리 링크는 티어 1 피어를 모두 끊고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7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웹 트래픽의 3.5%가 드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인프라 장애의 상당수는 이 운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포네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휴먼 에러는 UPS 시스템 장애, 디도스 공격과 함께 3대 장애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죠. 자, 그럼 이런 휴먼 에러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는 아마 잘 몰라서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잘 알더라도 발생하죠. 예를 들면 1번 장비에 넣어야 되는 설정을 2번에 넣는다든지 1번 포트에 꽂아야 되는 케이블을 11번 포트에 꽂는다든지 이런 류의 장애는 사실 몰라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실수일 텐데요. 소규모의 장비로 운영되는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늘어나면 인프라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관리 포인트의 증가에 따라 장애 위험도는 비례해서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엔지니어링은 최대한 간편하고 간단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의 복잡성을 줄여야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거하고 추상화하고 자동화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복잡성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전통적인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필요악이죠. L2 네트워킹에서 룹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블락 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전체 대역폭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컨버전스 타임으로 인해서 링크 플랩 발생 시에도 장애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의 간소화가 필요한데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프로토콜은 없겠습니다만 MPLS VPN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 룩업을 위한 IGP, 그리고 테이블 전달을 위한 BGP, 그리고 레이블 바인딩을 위한 LDP, 포워딩 플랜을 위한 MPLS까지 이 네 가지의 프로토콜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러 기반의 EVPN VXLAN으로 전환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단순화와 표준화를 해야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네트워크는 장애에 취약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멀티호밍, DR 구성에 대한 걸 제거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통적인 코어, 어그리게이션, 액세스의 3티어 구조에서 스파인 리프의 2티어로 계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성을 증대하고 제어를 통해서 복잡한 부분에 대한 가상화, 추상화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파인 리프와 같은 확장성 및 탄력성을 가진 물리 인프라를 설계를 하고요. 그 위에 SDN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가상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용자 의도 기반의 정책을 통해서 부분이 아닌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일관된 디자인 및 연결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비스 역시 가상화된 리소스의 조합으로 고정된 하드웨어 인프라상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IaaS, PaaS, SaaS와 같은 Anything as a Service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잡한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래머블 인프라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엔지니어를 우리는 네트워크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NRE라고 합니다. 이 NRE가 하는 일들을 네트워크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NRE는 인프라의 자동화를 위해서 물리적 하드웨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 구성을 코드로 정의하고 파이프라이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거기 더 나아가서 보다 나은 사용자 및 운영의 경험을 위해서 AI가 접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SDN 제품 내에 자동화 도구를 설치를 하고 목표한 최종 단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로써 설계, 구축, 관리까지 이 풀스택 오토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엔지니어링의 단순화를 살펴보면요.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단일 시스템 내에 모든 것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잡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을 청소할 때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을 박스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다 넣어버리게 되면 쉽게 깨끗하고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을 찾아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 다 꺼내 놓아야 할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이 복잡성은 단일 솔루션 내의 모든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단순화는 기능적으로 엔드-투-엔드 서비스 연결을 위해서 캠퍼스, 브랜치, WAN,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관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연결, 오케스트레이션, 가시성, 분석, 보안, 그리고 자동화까지 계층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레이어에서 개방형 표준 기반의 상호 연동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로써 자동화된 운영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보다 진일보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운용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보다 잘 운영하려면 현재 네트워크의 자동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서 네트워크 운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오토메이션과 오토메이티드 네트워크는 서로 그 의미가 다른데요.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오토메이티드 네트워크는 데브옵스와 같이 개발과 운영이 원하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하는 이런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메이티드 네트워크는 개발은 벤더와 제조사의 역할이 되고 운영은 고객의 역할이 됩니다. 제조사는 더 간편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고객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오토메이티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진화와 네트옵스의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할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이런 네트워크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래머블, API, SDN, NFV, 각종 개발 툴킷과 자동화를 위한 앤서블, 퍼펫, 셰프, 솔트와 같은 이런 자동화 도구들과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왔죠. 하지만 정작 사용자나 운영자들은 다시 CLI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떤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CLI를 암기해야 하고요. 수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LI는 일부 지효의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이 API를 통한 자동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새벽 작업은 일반적이고요. 변경은 장애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엔지니어라기보다 CLI 테크니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죠. 실제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82%는 여전히 수동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에 기인하는데요. 어떤 자동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개발자로 거듭나기를 강요받아 왔었고요.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기술은 사람과 이 프로세스의 변화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만 앞서갔던 거죠. 결국 사람이 쫓아가지 못한 건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동화된 네트워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수록 앞서 말씀드린 NRE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제조사는 제품 품질 개선, SDN, 가상화, 분석, API 및 각종 도구와의 통합으로 아키텍처를 혁신하면
이 고객사의 NRE는 IAC와 워크플로우 코딩을 통해서 자동화된 개발, 배포, 평가를 하는 운용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의 목표와 고객사의 목표가 자동화된 넷옵스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SPF 알고리즘 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고안하신 애셔루 위버 다익스트라는 단순화는 신뢰성의 선결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운용은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가 되죠. 그리고 신뢰성은 속도 이전의 기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의한 단순화는 어떤 신뢰성을 높이고, 신뢰성은 예측 가능성을 창출하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보완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이 운용의 성공은 자동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API, 프로그래머빌리티, 모듈러리티로 이 자동화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미래에는 소닉과 같은 표준 프로젝트의 성장, 여기서 소닉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용으로 개발한 오픈소스 네트워크 OS인데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친 자동화 및 확장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스택을 변경하지 않고도 플랫폼이나 벤더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 역시 이 소닉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을 육성하는데 앞으로는 이 NRE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IT 전 분야에 AI가 적용되어서 자동화를 위한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IT를 위한 AI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MIT AI랩의 마빈 민스키는 사람의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과학이다라고 AI를 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이것은 강아지고 이것은 고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펼쳐놓고 맞춰보라고 하면 어쩔 때는 맞추고 어쩔 때는 틀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을 스스로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AI 역시 마찬가지죠. 단순한 연산의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대상의 어떤 특징과 원리를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AI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능은 어떤 최적화와 대상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고성능 코어를 가진 범용 CPU보다는 다수의 작은 코어를 가진 그래픽 카드가 이와 같은 AI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AI가 왜 우리가 얘기하는 IT에 필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I는 자동화된 학습으로 사용자 경험의 향상을 가져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의 알람 유무만으로는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하향이 비대칭으로 설계된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이 마이크로 버스트의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버스트 이슈가 발생을 하면 지정된 인터페이스의 어떤 대역폭보다 훨씬 적은 트래픽이 존재함에도 컨제스천에 의한 패킷 드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떤 기존의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I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T를 위한 AI는
보고, 자동화하고 대응하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때 어떤 프로세스나 인터페이스의 상태가 업인지 다운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업이 이 서비스의 품질이 좋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시스템 및 서비스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휴먼 에러를 줄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를 이용한 자동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운영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 분초를 다투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적응형 학습을 하고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이 AI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약하며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과 자동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고요.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제품들은 와이어, 와이어리스는 물론이고 WAN, 데이터 센터, 멀티 클라우드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연결성을 제공하고 부분 보안 또는 관문 보안이 아닌 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커넥티드 시큐리티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AI 엔진을 통해 보고, 분석하고, 자동화하고, 대응하는 이 풀스택 오토메이션은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쉽게 만들어진 시스템도 처음 접하고 생소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PC 환경이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넘어왔듯이 네트워크 환경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기업과 사람만이 도태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왔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